좋아요, 구독! 서울경제신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테슬라의 슈퍼컴퓨터 도조가 기업 가치를 5천억 달러 더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10% 넘게 올랐고 우리나라 자율주행 관련주도 질주하고 있는데요. 다만 우리나라 자율주행 종목은 테슬라의 도조 같은 상용화 기술이 아니라 단순 기대감의 상승 중이라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자율주행 섹터에서는 강세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건 스탠리에서 나와 있는 내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조 슈퍼컴퓨터가 로보택시와 또 네트워크 서비스 가속화하면서 회사의 시장 가치에 664조 원을 더 추가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했고 투자 의견 역시도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는데 일단 이 도조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여기서 제가 도조에 대한 가치를 얼마에 대한 가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만 좀 언급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도조는 일단 여러분도 알다시피 뉴스에서 접했다시피 세계에 이제 퍼져 있는 테슬라 자동차가 전 세계 글로벌 많이 퍼져 있는 상태죠. 그런 시스템 중에서 이제 수집한 동영상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이제 운행에 대한 부분들을 모집하고 수집을 해서 그걸 또 영상을 분석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AI가 지속적으로 학습을 하게끔 만들어서 결국에는 슈퍼컴퓨터에 있어서 자율주행으로 발전시키겠다라는 그런 이제 취지인데 실질적으로 이 슈퍼컴퓨터 도조 같은 경우는 초당 100번에 100경번이죠. 연산이 좀 가능하고 그리고 세계에서 5번째로 강력한 슈퍼컴퓨터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테슬라가 이러한 D1이라는 그 칩이 있죠. 도조 컴퓨터에 이제 들어가는 그 칩인데 직접 테슬라에서 설계를 하고 TSMC에서 제작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내게 되는데 초당 36TB의 데이터가 이제 처리가 가능하고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3,000개 이상이 만들어진다면 그게 이제 초당 100경번 이상 연산이 좀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서 아무래도 AI 반도체 쪽으로 이제 먼저 발걸음을 옮겼던 엔비디아하고 경쟁을 하지 아니할 수 없는데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GPU에 대해서 A100이라는 그 칩이 있죠. 거기에 비해서 테슬라에 대한 그 칩이 약 6배 정도 성능이 좀 나온 것으로 좀 알려져 있고 그리고 가격조차도 저렴하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전기차에 대한 흐름만 가져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AI 플러스 AI에 접목된 그런 반도체까지도 진입 영역을 넓힐 수가 있다라는 그 결론이 도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건 스탠리에서 이번에 목표가도 약 60% 상향시킨 결과를 가져온 게 아닌가 싶고 추가적으로 제가 저번 주에도 사실 자율주행에 대해서도 이제 주제를 해서 말씀 좀 드렸었는데 이제 전기차에 대한 부분은 이제 자율주행차로 가기 위해서 하나 이제 길목일 뿐이고 결국에는 자율주행차로 갈 것이고 그에 대한 부분이 레벨 3에서 레벨 4로 그리고 레벨 5까지 완전주행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다시금 전 세계 글로벌 장악력이라고 좀 표현했을 때 1위를 탈환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재차 보여주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 테슬라의 경우는 이제 전기차 업체로만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AI와 거기다 AI 반도체까지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 만큼 어제 마감 기준으로 살펴보면 10% 넘는 상승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테슬라가 상승세를 보였다면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우리 시장에서도 연동이 되기는 하잖아요, 대표님. 오늘 자율주행 섹터는 그래도 잘 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사실 이전을 돌아보면 2차 전지주에 많이 연동이 됐단 말이죠. 근데 2차 전지주들 장 초반에 잠깐 반짝하다가 지금 시간 기준으로 살펴보면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렇게 테슬라의 강세 속에서도 2차 전지주는 힘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크게 이유라기보다는 오늘의 이슈에 대해서 포커스를 좀 맞춰볼게요. 과거에는 테슬라가 이제 성장을 했을 때 동반 성장에 대한 부분으로 2차 전지가 많이 언급이 되고 실질적으로 동반 성장을 했단 말이죠. 그 부분이 이제 전기차가 판매가 많이 될수록 그에 따라서 부가적으로 2차 전지 수요도 급격하게 올라오면서 이러한 현상을 초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한 이슈는 좀 다른 얘기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2차 전지로 가지 않는 흐름이 첫 번째다. 그래서 자율주행 쪽으로 수급이 옮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없었다라는 원인이 첫 번째로 꼽을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오늘부터 시작된 2차 전지 인버스에 대한 반대 방향으로 가는 네. ETF가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이슈들이 2차 전지에 대해서 주가 상승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더불어서 지금 공매도 자체가 이제 전 종목으로 이제 뻗쳐나가는 과정 중에서 소위 얘기하는 증권사별로 증거금을 제외한 모든 종목들이 공매도에 이제 타겟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좀 두 번째가 될 수 있겠고, 세 번째로는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가 과거에 그런 이제 미래 실적까지 끌고 와서 선반영시키는 모습들이 있었고, 그에 대한 시세들이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자체에서는 성장 동력을 좀 잃어버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에서도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제 개발을 박차하고 있고 생산을 많이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창고에 재고가 많이 쌓여 있다는 언론에 대한 보도를 좀 접할 수 있었고, 이런 복합적인 원인들 때문에 2차 전지는 향후에도 뭐 그렇게 과거처럼 탄력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2차 전지가 오늘 약간 좀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 이유를 좀 들어서 살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2차 전지주도 모두가 빠지는 건 아닙니다. 오르는 종목들도 있긴 한데, 그러면 이 시점에서 저희는 전략을 어떻게 업데이트 해봐야 할까요? 글쎄요,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는 굉장히 좀 회의적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2차 전지가 다시금 움직이려면 과거처럼 주도주적인 업종을 대표하는 그런 주도주, 즉 다시 얘기해서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그런 모습들이 한 번쯤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러한 모습들은 아니고 이제 기술적인 반등인 수준에서 2차 전지 종목 수를 예를 들어서 100개로 봤을 때 10손가락 안에 꼽을 만큼 몇 개 정도만 움직임이 나오고, 그 움직임 자체도 굉장히 상당히 약한 편이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가 향후에도 과거처럼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잘 해봐야 이제 횡보에 대한 국면으로 좀 빠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유의점을 가지고 좀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라고 싶고,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거래량을 좀 분석해 봤더니 네. 큰손 거래량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제 자금이 크게 이제 빠져나가는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저 같으면은 일단 중소형주든 그리고 대장주전 저는 보지 않을 것을 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2차 전지주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시각을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 넘어가서 좀 살펴보면요. 사실 오늘 좀 급등세를 연출을 하고 있죠. 뭐 퓨런티어의 경우 27%대 강세를 보이기도 하고, 뭐 캠시스의 경우에도 지금 고가보다는 많이 밀려 있지만 14%대 강세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또 하나증권에서 퓨런티어에 대해서는 자율주행 산업 성장에 따라서 수혜로 장비 시장의 점유율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 급등하고 있는데 보유 전략 유효할까요? 일단은 자율주행 섹터가 전반적으로 오늘 갭상승에 대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선매수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후에 짧은 차익 실현으로 있는 관점에서 매물이 좀 나온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 중요한 것은 자율주행 섹터가 이제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갭상승을 하고 내려왔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이제부터가 자율주행에 대한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저는 오히려 그 시작점을 알리는 신호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제가 저번 주에도 현대오토에버를 예를 들면서 말씀을 좀 드렸지만, 아직은 가야 할 구간들이 다소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에서는 이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면서 공략을 좀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퓨런티어 같은 경우도 장중에 이제 급등을 좀 했죠. 다시 얘기하자면 오전에 갭 상승은 좀 약했습니다만 실적적인 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좀 되면서 장중에 끌어올리는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왔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가면서 이제 상한가를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안착을 했다가 지금 시장이 갑자기 이제 11시 55분경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전 종목이라고 표현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들이 이제 급락이 나오는 급락세도 지금 현재 연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데에 비해서 이제 퓨런터가 이제 강하게 버텨주고 있다는 것은 장 이제 남은 시간을 앞두고 다시금 한번 상한가에 이제 도전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거고요. 저는 이제 매도를 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4만 원 이상권에서 천천히 매도를 해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퓨런티어는 이제 중장기 흐름에서 봤을 때도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테슬라와 크게 연관이 좀 있고, 그리고 대세는 자율주행으로 일부분 잡힐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퓨런티어의 경우에는 테슬라와 연동되는 부분도 있고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셔서요. 그러면 같이 또 상승하고 있는 캠시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캠시스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 올라갔을 때는 사실은 업토론텍이 이제 점상이라고 표현했을 때요. 네. 그래서 점상을 이제 찍게 되면서
캠시스가 이제 따라가는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근데 오늘은 시세 탄력적인 면에서는 캠시스가 옵트론틱보다는 조금 더 나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거래량이 다량 터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오늘의 시장 자율주행 시장만큼은 일단 대장주에 대한 역할은 퓨런티어가 하는 것이고 네. 부대장은 이제 뭐 이라이콤 정도 그다음에 캠시스가 뭐 3대장 정도로 해서 이제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대장주에 대한 흐름 재장주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퓨런티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장 마감까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을 하고 나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네, 캠시스에 대해서 3대장 정도로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제 시장에서도 관심을 가졌던 종목 중에 하나가 또 모트렉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트렉스의 경우에는 오늘 1%대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사실 자율주행 관련해서 전장 부포의 수혜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빠지는데 대응 전략 저희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비단 모트렉스뿐만이 아니고 자율주행 쪽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네. 기술력이 뛰어난 종목들 역시도 갭상승 이후에 지금 음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의 시장 트렌드 자체가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섹터별로 움직임이 봤을 때 어느 일정 섹터가 움직인다고 했을 때 최소한 5개 이상 같이 우르르 해서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시장은 굉장히 좀 약해져 있고 짧은 매매를 계속하시는 그런 단타성에 대해서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퓨런티어라든지 일부 소수의 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는 소수 종목들을 빼놓고는 전부 다 제자리로 돌아왔다고 해석하시는 게 맞겠죠. 자,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시작일 뿐이기 때문에 다시금 한번 전략을 접근하는 방법으로 매수에 대한 영역으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간과하지 말아야 될 점은 시장에 대한 약세라는 부분이 이번 주 그리고 뭐 좀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할 수 있는 구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대외적인 부분에 대한 변수만 좀 체크를 하면서 가격 라인 조정하면서 접근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입니다. 네. 네, 일단은 시장의 약세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분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자율주행 섹터, 뭐 2차 전지 섹터도 잠깐 좀 살펴봤는데 탑픽 종목은 어디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저는 일전에 텔레칩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었고 네. 저번 주에 그와 연계된 칩셋메디어를 저는 오늘 탑픽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텔레칩스에 대한 이제 지분이 약 8% 정도가 되어 있고 자동차 관련해서 자율주행 관련해서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관련 비디오 기술을 이제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텔레칩스를 잠깐 보시면 네. 텔레칩스를 잠깐 보시면 3만 원권에 대한 부분은 목표가를 이제 오버슈팅이 나와서 한번 뚫었단 말이죠.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추세적으로 지금 단기 추세가 깨진 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상승에 대해서 흐름을 일단 이어나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와 연관된 칩셋 미디어를 봤을 때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일단 전고점에 대해서 탈환하는 모습들까지도 연출될 수 있다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는 약 4만 원 정도로 접근을 해주시고 그리고 손절가는 38,500원 정도 이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이제 저가 부근이 약 손절가 라인 비슷하게 잡히게 되겠네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45,000원 이상권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